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움직임, 반등 신호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움직임의 이유를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지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대뜸 해리스와 트럼프를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 그리고 미국 대선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해리스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 에너지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미국 대선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24년 미국 대선을 이제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3개 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해리스가 전국적으로 4%에서 5% 정도 차이가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경합주에서도 2포인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7개의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51%, 그리고 트럼프가 49%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지난달에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해리스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가 대선 토론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떠한 영향 때문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상을 하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경제적 요인을 꼽을 수 있겠죠. 금리 인하의 이유, 그리고 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해리스의 지지율의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이 좋다고 평가한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요, 이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호감도, 사전투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겠지만, 특히나 중요한 거는 경합주에서 결과가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나 해리스의 경제적인 요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요소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도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하나솔루션과 금리 인하 그리고 대선과의 연결고리를 지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해리스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해리스 후보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또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리스가 친환경 같은 에너지의 투자를 또 확대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일단 크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태양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 이로 인해서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또 수출을 확대하는데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솔루션의 움직임도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에 이런 영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유발 가능성을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저렴한 제품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확대를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미국의 이 금리 인하는요,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다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를 대비한 조치라고도 일견, 또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랑 노동시장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 조금 사례를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95년과 98년의 경우에는 이 경기 확장기에 금리가 인하가 되었는데요. S&P 500 지수가 각각 45%와 36%를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팩트 세트에 따르면요. 95년과 98년 첫 금리 인하 이후에 1년 뒤에 S&P 500 지수가 각각 19%, 23% 상승을 했고 2년 뒤에는 73%와 43% 상승을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은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보게 되면은 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경기 확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주가가 최대 73%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주식 시장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전제하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려질 것이고 특히 주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 상황이 연착륙을 할지 아니면 침체로 이어질지는 면밀하게 주시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한화솔루션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솔루션의 차트의 움직임이 거래량과 동반을 하면서 양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 며칠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며칠 동안 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증가를 하면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게 그래도 거래량도 좀 동반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솔루션은 7월 말부터 주가가 좀 꾸준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 장기 이동평균선도 60일선과 120일선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는 계속 하락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단기 변동성이 조금 증가하지 않았나라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8월 초에서 지지선을 찍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움직임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움직임의 이유의 핵심을 알고 가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리스의 정책을 깔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반덤핑 이슈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게 되면 미국 정부가 24년 9월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하나솔루션이 연관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 7%에서 25%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솔루션이랑 직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니까 이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요, 갑자기 생긴 이슈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5월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 계획을 한번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치가 그 후속 조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 인상이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된 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내에서 전기차 가격 상승과 소비자의 선택이 또 여러 가지 축소를 유발할 수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 정부는요,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결정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반응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보복 조치를 시사를 한 건데요. 이 중국은요, 강하게 불만을 표명을 하면서 미국의 조치를 전형적인 일국주의, 보호주의로 간주하게 되면서 국제무역 질서 산업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보복적인 성격의 조치를 이제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 문제 이슈로 인해서 왜 이렇게 하나솔루션이 움직임을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여기에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50%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을 크게 올리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공급업체, 특히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게요. 하나솔루션에서 시장 지위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산업에서는 강력한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하나솔루션 제품 판매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도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나솔루션의 최근의 이슈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솔루션이 초고압 케이블의 핵심 소재인 반도전 컴파운드 생산을 대폭 확대해서 글로벌 전력 케이블 시장에 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증설의 양은 얼마나 되냐? 8,000톤이 증설이 됩니다. 하나솔루션이 고압급 반도전 컴파운드를 생산 설비를 8,000톤을 증설을 하면서 상업 생산을 시작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반도전 생산 능력이 최대 1만 톤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번 증설을 위해서 23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곁들여서 이 EHV라는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국 다우 등 소수업체가 또 가점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대단합니다. 10%씩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도요, 연간 5만 7천 톤으로 또 고부가가치 소재로 판매 마진이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이 여기에 힘입어서 초고압 케이블 절연 소재인 XLPE랑 새로 생산하는 이 반도전을 패키지로 묶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 이 초고압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솔루션이 이 생산 능력 확대는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 점유율을 훨씬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과감하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측에서는 이제 회사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힘을 실을 수 있는 거고,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성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흐름상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오늘의 이 움직임을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 그리고 이 반덤핑 정책 큰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 정리를 하게 되면 미국 대선, 이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나중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줄어들게 되고, 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유입될 가능성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거. 일단 낮은 금리는 또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산 시장으로 계속 촉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반덤핑 정책. 이 한국 기업들이 더 미국 시장에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대선 결과랑 금리 인하, 반덤핑 정책이 또 즉각적인 주가의 반등 요인을 주는 것은 또 분명하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이 미국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또 시장의 반등 요인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전력 소비 증가 측면,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솔루션의 이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동력이 중요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